안녕하세요. 김현입니다. 자, 제가 최근에 그 발달장애를 아동을 두신 부모님들과 함께 그 이제 소그룹으로 교육 혹은 뭐 심리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. 요 부모님들이 주셨던 질문들 중에서 좀 다른 부모님들한테도 이런 거는 좀 궁금하고 또 이런 걸 좀 설명을 드리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것들을 좀 이렇게 추려 보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요번에 그 최근에 저한테 그 가장 그 질문이 많았고 또 제가 요런 건 좀 답변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 보상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것입니다. 자, 보상에 대한 게 뭘까요? 보상이라는 게 뭐죠? 보상이라는 게 보상이 혹시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? 이렇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? 네, 맞아요. 뭐 예를 들면은 과자를 준다든가 아이가 좋아하는 뭔가 젤리를 준다든가 뭐 장난감을 준다든가 이런 게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보상이란 말이에요. 보상. 자, 그럼 이 보상을 이제 활용해서 우리들이 뭔가를 좀 해볼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것들이 좀 생겨나기는 하죠. 네,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질문 주셨던 것 중에서 제가 한 2가지 정도만 추려보았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이제 이 보상이라는 거를 활용해서 이제 글자를 가르치거나 이제 말을 가르칠 때 이제 이 보상을 활용하는데 이제 좀 걱정이 되신 거죠. 이렇게 계속 보상을 하는 게 이 보상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맞나? 이렇게 보상을 꼭 자꾸 이제 활용하다 보니까 이거를 안 주면 이제 애가 또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거를 매번 이 뭐 글자 하나 가르치는데 뭐 자리에 앉히는데 그다음에 뭐 발음 하나 하는데 이거 과자 하나 주기도 하고 젤리 하나 주기도 하고 이제 이런 방법을 쓰는데 이제 이렇게 계속 하는 게 맞는 건지 또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은 건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걱정, 의문들이 생기셨단 말이에요. 예. 자, 저의 답변은 이렇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우리가 보상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뭐 젤리라든가 뭐 과자라든가 장난감이라든가 이런 거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. 근데 맞습니다. 그것도 보상의 한 종류예요. 그런데 보상에는 또 다른 종류의 하나 더 보상이 있습니다. 혹시 뭐가 있는지 아세요? 머릿속에 좀 떠오르시는 거? 네, 맞아요. 칭찬을 해준다든가 뭐 격려를 해준다든가 뭔가 지지를 해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보상의 한 종류예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상을 크게는 2가지로 나눠서 물질적인 보상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보상. 그러니까 사회적인 보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막 칭찬해 주기 막 이런 거에 해당합니다. 제가 어머니들 보니까 칭찬도 정말 잘하세요. 보면은 정말 이게 노력을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들 많이 하세요. 칭찬하기 위해서 막 저 같아도 막 이렇게 화가 날 것 같은데도 그런 거 잘 참았고 또 이렇게 제때제때 칭찬도 잘 해주시기는 하는데 여하튼 근데 이게 말로 해서는 예를 들면 뭐 자리에 앉자라든가 뭐 글자 하나 가르치고 선 하나 긋는 것도 어려운 경우들이 있잖아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상을 활용해서 좀 학습을 좀 시킨단 말이죠. 근데 이제 아까 같은 문제 우리가 직면한단 말이지. 이 보상을 자꾸 활용을 하다 보니까 하나는 보상을 안 줄 때 안 하면 학습이 그 다음에 안 나가니까 자 이러면 언제까지 내가 이 보상을 해줘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그 또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이 맞나? 라고 하는 질문이 드는 거죠. 그러시죠? 자, 그런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보상을 할 때는 일단은 그 2가지를 좀 같이 쓰셨으면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런 물질적인 보상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보상, 그러니까 칭찬이나 이런 걸 같이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차츰 물질적인 보상은 줄여나간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 물질적인 보상을 줄이지 않게 되면 그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는 거죠. 뭐냐면 첫 번째는 이래요. 물질적인 보상이라는 거는 포만감이라는 게 있습니다. 포만감.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뭐 이만한 뭐 아이스크림이 있다 이게 아이스크림. 예. 그 아이스크림을 뭐 하나 먹을 때는 맛이 있는데 한 2개 먹고
아이스크림 한 3개쯤 먹고 한 4개쯤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좀 물리지 않겠어요? 좀 먹고 싶지 않겠죠? 그런 거와 같은 겁니다. 그러니까 물질적인 보상이라는 게 어느 정도에 가면 이렇게 포만감이 생겨버려서 자극이 더 이상 되질 않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니야, 어느 단계 하냐, 그거 안 먹어, 그거 괜찮아, 나 이거 안 하고 말아,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물질적인 보상을 쓰는 거는 좋은데요. 일단 그 물질적인 보상이 갖고 있는 한계를 알고 계셔야 되고, 그다음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물질적인 보상하고 사회적인 보상, 이 두 가지를 같이 쓰는 것이 좋다. 근데 그러면서 물질적인 보상을 한번 줄여나가 보는 거죠. 자, 우리가 이제 뭔가를 이제 소거시킨다고 하는데, 이렇게 물질적인 보상을, 그러니까 물질적 보상을 여지까지 해주다가 한 번에 탁 끊어버리라는 게 아니라, 예를 들면 10번을 줬으면 그 다음에 8번, 5번, 2번, 1번 없애보는 거죠. 이렇게 물질적인 보상은 줄여나가되, 제가 볼 때는 이 사회적인 칭찬은 그대로, 사회적인 보상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게 좋아요. 자,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? 자, 물질적인 보상은 줄고 사회적인 보상만 갖고 된다고 하면 칭찬이나 격려만 가지고도 학습이나 뭔가가 이루어질 가능성들이 생겨나는 거죠. 근데 이 물질적 보상만을 활용하게 되고,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좀 물질적인 보상을 좀 줄이는 그 과정에서도 이 아이가 계속 그 학습을 하게 되거나 뭔가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그 아이에게 어떤 효과를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냐면, 뭔가 어떤 내적인 동기가 조금은 형성되고 있거나, 혹은 뭐겠어요? 뭔가 이게 자기 안에 회로가 생기는 거예요. 회로가. 아, 요 시간에 혹은 요 장소에 요거를 할 때는 요걸 꼭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일종의 습관, 자동적인 행동들, 이런 것들이 회로가 형성된단 말이에요. 이제 그러고 나면 굳이 그 물질을 계속 활용해서, 물질적인 보상을 활용해서 할 필요도 없고, 또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보상이 철회됐을 때는 바로 즉각적으로 이게 그런 행동들도, 학습된 행동들도 소거가 될 수 있으니까, 그래서 이러한 차이를 좀 이해를 하시면서 물질적인 보상을 활용을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이제 이게 아이들마다 다 특성이 다르고 부모님들마다 그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하다 보면 또 굉장히 좀 다양한 이제 그 패턴이나 반응이나 또 이제 궁금증들이 좀 생겨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그런 게 있으면 밑에 그 제가 이메일 주소 남겨놓으니까 항상 그 이메일로 이제 뭐 아이의 나이나 성별, 그 다음에 뭐 지금의 어떤 상황, 그리고 뭐 하셨던 방법들, 그런 걸 좀 적어서 이렇게 좀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한번 좀 보고 그거 하고 관련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제 어드바이스들을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뭐 이게 좀 너무 궁금한데 사실 어디 이렇게 물어볼 때도 사실 딱히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시간 되는 대로 한번 이렇게 좀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요. 이 아이가 먹는 거에만 반응을 하는 거예요. 먹는 거에만. 먹는 거에만 반응을 하고, 그 다음에, 이제 어쨌든 치료를 해야 되니까 이제 언어 치료도 해야 되고, 뭔가 이제 이런 치료를 해야 되는데, 이 먹을 거를 줄 때만 이제 반응을 하니까 먹을 것만 갖고 활용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. 근데 칭찬이나 말에는 반응을 안 한단 말이야.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보상도 해야 되는데, 이 사회적 보상이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. 그럼 물질적 보상만 갖고 해야 되는데,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질문을 주시는데, 제가 드리는 답변은 이렇습니다. 그렇다 할지라도, 반응이 없을지라도 사회적 보상, 그러니까 즉 칭찬이나 격려나 아이에 대한 지지, 이 두 가지는 같이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. 왜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. 아마도 내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뭔가 내가 계속 두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반응이 없으니까 내가 답답하고, 당장에 뭐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통하지를 않으니까,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이 좀 꺾이거나 힘들거나 이럴 수 있어요. 그리고 당장에 나는 뭘 좀 가르쳐야 되고 치료를 해야 되고 또 뭔가 어딘가 가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, 이럴 때 이제 이게 말이나 뭐 칭찬이나 이런 걸로 언어적인 소통이 잘 안 되니까, 그러니까 반응을 안 하는 거죠. 반응을 안 하니까 이럴 때 이제 상당히 좀 답답할 수는 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
병행을 하셔야 된다. 같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근데 이때는 엄마나 아빠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해.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? 낙수, 한 방울의 물방울이 바위돌을 뚫는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하셔야 돼요. 이 한 방울이 처음에 떨어질 때 그 바위를 뚫을 수 있겠어요? 바위를 이렇게 구멍을 조금이라도 낼 수 있겠어요? 그렇지 않죠. 오랜 세월 동안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그 낙수가 바위돌을 뚫는 겁니다. 그래서 당장에 뭔가 효과가 없고 당장에 뭔가 이렇게 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수는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, 한 방울의 물방울이 바위돌을 뚫는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한 방울이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하시는 칭찬 하나다. 그 한 번 한 번이 아이의 이 마음을 뚫고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또 하여튼 궁금한 거나 사례 있으시면 보내주세요. 제가 시간 나는 대로 그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